자, 이번 차시에서는 단위 테스트를 지원하는 JUnit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JUnit 프레임워크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두 번째로는 JUnit을 사용한 DI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해 보실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스프링 테스트에서도 테스팅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스프링 테스트를 사용한 DI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JUnit 프레임워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DD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Test Driven Development라는 테스트가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진 TDD라는 방법론인데, 그 TDD라는 방법론을 만든 켄트 백이라는 사람과 디자인 패턴을 만든 에릭 감마가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JUnit은 assert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assert 메서드는 테스트 케이스에 수행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sert, 예를 들어서 assert equals 예상되어지는 값과 실제적으로 그 메서드 호출을 해 보았을 때 이 실제 메서드 호출했을 때 예상되는 값이 어떻다라는 것에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는 assert equals라는 메서드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assert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JUnit 4 버전부터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 클래스를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메서드에 해당되는 atTest 어노테이션과 이 테스트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값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하기 위한 before라는 어노테이션, 이 테스트 메서드 호출된 후에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at after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노테이션이 제공이 되고요. 별도의 테스트 메서드 호출이 될 때마다 각각의 새로운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각각의 테스트 메서드가 독립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JUnit 라이브러리, 즉 JUni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려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하셔야 되죠. 그래서 mvl-repository.com에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시고요. 자, JUnit으로 검색을 하시고 JUnit 4 버전의 4.12 가장 최신 버전을 찾으신 후에 이 내용, 이 의존관계 디펜던시를 메이븐 설정 파일인 pom.xml에 추가하시면 JUnit 4.12 버전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받아지시죠. JUnit에서 테스트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 각각의 어노테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tTest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atTest. 자, atTest라는 어노테이션은 테스트 메서드, 테스트하고자 하는 메서드 위에 선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atTest라는 어노테이션이 선언이 되시면 각각의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각각의 테스트 메서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객체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테스트 메서드마다 독립적으로 실행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ignore-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지 않게 하시려면 @ignore-라는 어노테이션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before라는 뭐뭐 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전에 뭔가 반드시 실행이 되는 어노테이션인데요. 즉 이 before 어노테이션의 쓰임새는 테스트 메서드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전에 반드시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before라는 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fter. 즉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된 후에 사용했던 변수 값을
릴리즈하거나 사용했던 자원을 릴리즈하는 그런 코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add after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셔서 메서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 before class라는 어노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before의 기능과 add after의 기능과 기능 면에서는 동일한데 차이점은 before와 after 어노테이션은 자, 테스트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호출이 되는데 반면에 before 클래스와 after 클래스라는 어노테이션은 클래스 로딩 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요. after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된 후에 딱 한 번 수행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메서드는 attest. 자, attest라는 어노테이션 붙이셔서 테스트 메서드 만드시면 되고요. 이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전에 뭔가 자, 초기화해야 할 코드가 있는 경우는 자, before 어노테이션을 붙이셔서 메서드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된 후에 뭔가 후속 작업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는 경우는 add after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before와 after는 이 테스트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마다 매번 같이 더불어서 전후로 호출되는 반면에 자, before 클래스와 after 클래스는 클래스 로딩 되는 시점에 딱 한 번. 네. 그리고 클래스가 이 객체에 해당되는 객체가 지시되기 전에 딱 한 번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asser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ssert라는 메서드는 JUnit에서 제공한 assert라는 클래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assert 클래스 내부에 이와 같은 assert 메서드가 있습니다. assert array equals, assert equals, assert null 등과 같은 이런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sert equals는 자, A와 B의 객체가 가진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메서드고요. 자, assert array equals는 array, 즉 배열 A와 B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메서드고요. assert same은 A와 B가 같은 객체인지를 확인해 보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assert equals랑 assert same을 비교해 봤을 때 assert equals는 두 객체가 가진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메서드고요. assert same은 두 객체의 레퍼런스, 주소 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산자를 호출한 결과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assert same이. 그래서 assert 이번에는 true. A가 true인지 메서드 실행한 결과가 true인지를 확인해 보는 assert true. 그리고 assert null은 A 해당하는 객체 A가 null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assert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URL을 참고하시면 다른 다양한 assert 메서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JUnit을 사용한 DI 테스트 클래스를 보고 계시죠? 자, 보시면 테스트 메서드를 만드시는 경우에 자, attest라는 어노테이션을 메서드 위에 선언하시고요. 자, 아까 작성하셨던 getBin이라는 메서드 호출하는 코드가 여기 보이시죠? 자, getBin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init이라는 형태로 메서드 명을 만드시고 자,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작성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실행 DI 테스트 클래스, 즉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해 보시려면 해당되는 클래스를 선택하고
Run as JUnit Test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JUnit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실행한 결과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행 결과가 성공적이면 이 막대가 연두색, 초록색으로 나타나고요. 테스트 결과가 실패했을 경우는 이 막대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JUnit 프레임워크를 좀 더 확장해서 만든 스프링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테스트 라이브러리는 MVN 레파지토리에 접근해서 스프링 테스트로 검색하시고 검색하신 후에 스프링 테스트 3.2.17 버전을 선택하고 이와 같은 디펜던시를 pom.xml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프링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지원하는 어노테이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un with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run with라는 어노테이션은 JUnit 프레임워크의 테스트 방법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으로서 스프링 JUnit4 클래스 runner라는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JUnit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들고 관리해 주는 작업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add run with라는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선언 부위에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add run with라는 어노테이션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생성해 주는데 싱글톤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테스트별로 객체가 생성이 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한 개만 생성이 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스프링 빈의 설정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실 때 사용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add auto wired라고 해서요. 자, 이 어노테이션은 테스트와 관련된 어노테이션은 아닌데요. 스프링 DI에서 제공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에 자동으로 해당되는 빈을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프링 빈 설정 파일을 읽기 위해서 저희가 제너릭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하셨죠. 근데 이 add auto wild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굳이 제너릭 XML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기존에 아까 작성하셨던 클래스인데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JUnit 했던 거가 똑같이 테스트 메서드 만드실 때 add test를 붙이는 면에서는 동일하고요. 이 코드가 아까 작성하셨던 코드와 다른 점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구현한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없죠. 자, 그거는 이 어노테이션에서 선언하시면 이 run with라는 어노테이션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un with라는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선언하시고 자, 인자로 해당되는 이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ontext config라는 어노테이션의 가로 안에 이와 같이 설정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타입의 컨텍스트란 변수 위에 add auto wired라는 빈을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어노테이션을 쓰시면 얘가 내부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만 선언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DI 테스트를 클래스를 작성하실 때 앞으로는 이와 같이 스프링 테스트를 사용한 DI 클래스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Unit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위해서는 pom.xml을 열으셔야 되죠. 그래서 pom.xml에 디펜던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디펜던시 추가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MVN 레파지토리에 접근하겠습니다. 자, MVN 레파지토리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JUnit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JUnit 그래서 4.12 버전 디펜던시 의존관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om.xml에 복사하신 내용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자, 여기 JUnit 자료와 햄크레스트 자료가 설치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작성하셨던 헬로 빈 테스트를 자, 메인 메서드를 가진 일반적인 자바 테스트 클래스였죠. 그래서 이것을 JUnit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복사하겠습니다. 네, 헬로 빈 JUnit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시고요. 자, JUnit 테스트. 자, 헬로 빈 JUnit 테스트 자바 클래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서드 명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는 아니고요. 자, 메인 메서드를 자, void test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 명은 개발자가 임의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메서드를 나타내는 자, add 자, test라는 어노테이션 메서드 위에 선언하시면 되고요. 임포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est라는 어노테이션 추가된 거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생성하는 이 코드는 이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마다 자, 매번 먼저 호출이 돼야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테스트 메서드에 계속 두시면 다른 테스트 메서드 만들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별도의 메서드를 만들고 자, before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 자, 메서드 명은 ini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생성하는 코드를 자, 요 init 메서드 안으로 옮기고 이 메서드는 이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전에 먼저 호출이 돼야 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 add 자,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컨텍스트 변수가 메서드 안에 선언이 되면 아래에 있는 메서드에서 인지가 안 되니까 이제 멤버 변수로 바깥으로 변수 선언하시고 자, 여기는 타입을 지워주시고 변수만 남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init이라는 별도의 메소드 만들고 add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본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메서드, 즉 test1이라는 메서드 호출되기 전에 반드시 이 init이라는 메서드가 먼저 호출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로 메인 메서드가 있는 자바 클래스로 만드셨을 때는 자, 일일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솔에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assert 아까 단정 메서드라고 해서 assert 메서드가 제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assert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sert라는 클래스 안에 assert equals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assert equals 자, 첫 번째 인자는 expected, 자, 기대되어지는 값이고 actual 부분에는 실제 메소드 호출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ctual 부분에 실제 메소드 호출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expected 부분에는 hello 하고 spring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assert equals는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매번 그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다 클래스 명을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자, assert equals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앞에 assert라는 클래스명을 붙이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매번 클래스명을 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static import를 구문 형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static org.junit.assert equals 메서드를 선언하시면 자, 앞에 있는 자, assert에서 assert 클래스명을 자,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static import 여기 import 부분은 네, 지우시고 자, 여기 assert equals 메서드를 이와 같이 자, static import 구문으로 assert equals라는 메서드를 써주시면 이와 같이 클래스명을 붙이지 않고 예, 메서드명만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호출되는 값하고 기대되어지는 값이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메서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system.println 대신에 자, 확인하는 assert equals 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고 자, 왼쪽에는 실제 그 메서드 호출되어질 때 나온 결과값 자, 이렇게 assert equals로 값을 확인하는 걸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실 때는 자, run as junit test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로 똑같이 Ctrl F11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액세서 허용하겠냐고 하는 창이 뜨시면 자, 허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예, JUnit 그 테스트를 실행한 결과 탭이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의 메서드 실행 결과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파란 막대가 표시가 되시죠. 자,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실패했을 경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hello spring 1 했으면 이 실제 메소드 호출했을 때 값과 자, 기대되어지는 값이 다르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JUnit 탭을 보시면 약간 초록색 막대 바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면서 왜 틀렸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시죠. 그래서 원래 기대되어지는 값은 헬로 스프링이었지만 헬로 스프링 1이기 때문에 값이 달라서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ssert same이라는 메서드를 한번 단정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별도의 메서드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 test2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 선언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테스트 메서드이기 때문에 테스트 어노테이션 선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잠깐 카피하겠습니다. 자, 헬로 빈 객체를 get빈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get빈을 두 번 해보았죠. 그랬을 경우에 그 헬로 객체가 사실 두 번 생성이 되는 거죠. 두 번 생성됐을 때 이 두 개의 객체의 레퍼런스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호출해보는 assert same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assert same이라는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스태틱 임포트 구문을 써주시면 자, assert 클래스명을 생략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그래서 별표 아스타로 고치시면 스태틱 구문을 다시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assert same이라는 메서드 작성해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hello와 두 번째에 있는 hello2의 레퍼런스 주소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gnore-라는 메소드 어노테이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만약에 아까 작성하신 테스트 1이 실행이 되게 하지 않으시려면 이 메소드 선언부 위에 자, ignore-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시면 이 테스트 메소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2라는 메소드만 실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11. 자, 결과. 테스트 2 메서드 실행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셨죠. 그러니까 즉 헬로 객체를 2번 호출해 보았는데 레퍼런스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스프링 컨테이너는 해당되는 빈 객체를 싱글톤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JUnit을 이용한 테스트 클래스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JUnit 라이브러리 뒤에 스프링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스프링 테스트라고 검색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에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버전은 3.2.17 버전이죠. 이 버전을 클릭하시고 자, 이 디펜던시 복사하겠습니다. 자, 빌드 중이죠. 자, 빌드된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라이브러리가 자, 스프링 테스트 자료 라이브러리 추가됐습니다. 자, 이번엔 스프링 테스트 라이브러리 이용한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빈 JUnit 테스트와 좀 유사한 형태죠. 하지만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복사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JUnit 스프링 테스트라고 만들겠습니다. 헬로 빈 JUnit 스트링 테스트. 자, 헬로 빈 JUnit 스프링 테스트라고 클래스 만드시고요. 자, 이 클래스에서 좀 다르게 구현할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생성은 저희가 매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근데 스프링 테스트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하시는 부분을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선언부 위쪽에 선언하겠습니다. add run with 네, 스프링 JUnit for 클래스 러너라는 자, 클래스를 인자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이 객체 생성을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이 빈즈 XML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즈 XML 즉 경로를 지정하는 어노테이션은 컨텍스트 컴피그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속성은 로케이션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패스 자, 여기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자,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남으신 부분은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변수 선언부 위에 스프링 테스트에서 작성해 준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자동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uto wired라는 어노테이션을 변수 위에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지셨죠. run with context configuration auto wild라고 하는 부분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보셨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정상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JUnit만 사용했을 때와 다른 부분은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생성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자, 직접 생성하라고 요청하는 run with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빈 설정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타입의 변수 위에 자동으로 빈을 주입해주는 add auto wild라는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시기만 하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DI 어플리케이션 작성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JUnit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두 번째는 JUnit을 사용한 DI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dd test와 add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보셨고, 자, 세 번째로는 JUnit 프레임워크를 좀 더 확장해서 스프링 테스트를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 자, 스프링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DI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add run with나 add context configure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